남자의 마음은 하루아침에 식지 않습니다. 무심코 반복한 이 행동에 그는 지쳐갑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딱 이것만 바꾸면 그가 먼저 다가오고 사랑의 온도는 다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매일 보고 싶다고 말하며 다정하더니 요즘은 연락도 줄고 마치 내 존재가 귀찮은 것처럼 느껴져요. 왜 나만 외로운 걸까요? 사실 대부분의 이별은 큰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서서히 아주 조금씩 질리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식어가는 거죠. 문제는 많은 분들이 자신이 그런 질리는 여자라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의 마음이 떠난 후에야 후회합니다. 나는 그냥 잘해준 것뿐인데. 혹시 지금 그에게 내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사랑을 오래 지켜온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고 질린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 역시 반복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은 남자가 처음엔 좋았는데 라고 말하게 되는 5가지 질리는 유형과 사랑을 되돌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한 편으로 그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귀를 활짝 열어주세요.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좋아요와 행운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교할수록 당신의 사랑은 초라해집니다. 옆집 남편은 주말마다 아내랑 여행을 다닌대. 친구 남편은 이번 결혼 기념일에 명품 가방을 사줬다던데. 자기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무심하게 말했지만 남자는 그 말들에 작은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부족한 사람인가? 저 말은 지금 나보고 뭔가 더 하라는 뜻인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말들이 사랑의 대화가 아닌 평가와 비교의 칼날로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그냥 부러워서 한마디 한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하지만 문제는 그 말의 방향이 늘 부족한 그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는 사랑의 언어가 아닙니다. 비교는 상대를 자극하기보다 자존감을 깎고 애정을 마르게 만드는 독이 됩니다. 남자는 말합니다. 그 사람 얘기 그만 좀 해.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 근데 당신 앞에만 서면 항상 부족한 남편이 된 기분이야.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수없이 작아지고 그녀 앞에서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 때 비로소 그 관계는 깊어집니다. 그런데 자꾸 남과 비교당하면 그 확신은 점점 사라집니다. 처음엔 노력합니다. 더 좋은 식당을 찾고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주말에 드라이브도 나가보려 애씁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비교는 결국 그 노력을 그래봤자 또 누구랑 비교할 거잖아. 하는 무력감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 무력감은 결국 대화의 단절로 이어지죠. 남자는 점점 말을 줄입니다. 감정을 닫고 시선을 피하고 그녀의 말에 반응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답답합니다. 왜 대꾸도 안 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그냥 다른 아내처럼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그 마음을 전하는 방식이 사랑을 밀어내는 언어가 되어버렸다는 걸 그녀는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의 사랑을 자꾸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람마다 사는 속도와 방식이 다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 안에서는 자꾸 그걸 잊게 됩니다. 저 집은 저렇다는데 왜 우린 이래? 내 친구는 남편이 생일마다 해외여행 보내준다던데. 이런 말들이 쌓이면 관계는 서로를 향한 존중을 잃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남편은 작아지는 기분이었고 결국 어느 날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고마워하질 않아. 늘 다른 집 남편과 비교만 했지.
이 말에 아내는 가슴 속 응어리를 터뜨리듯 말했습니다. 난 당신이 더 잘해주길 바랐던 것뿐이야. 그 말은 진심이었지만 표현 방식은 상대에게 칼이 되어 돌아왔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비교 대신 일상의 작은 고마움을 말해보세요. 요즘 당신 덕분에 하루가 편하네요. 이렇게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이 짧은 말들이 상대에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 느낌이 쌓이면 관계는 다시 부드러워지고 사랑은 점점 따뜻해집니다. 결혼 21년 차 이연경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몰랐어요. 내가 어떤 말투로 말하는지, 그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어떤 무게로 다가가는지. 싸움이 반복되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짜증 섞인 말투를 습관처럼 쓰고 있었는지 알게 됐죠. 그날도 큰 싸움이 있고 나서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내가 바뀌면 저 사람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때부터 그녀는 매일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늘 고마워. 혼자 일하느라 얼마나 힘들까 미안하고 또 감사해.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 말을 계속 반복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도 고마워. 내가 변하니까. 나도 변하네. 지금은 서로를 도와주고 먼저 인사를 건네고 사소한 것도 챙기며 웃을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뜻한 말 하나가 사람을 바꾸고 그 말 안에 담긴 인정이 남자의 마음을 다시 살게 하더라고요. 여자는 사랑을 받고 싶어 하지만 남자는 인정받고 싶다는 감정에 깊이 반응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당신은 나를 믿고 고마워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느끼게 해주는 순간 남자는 다시 그 관계를 지키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자꾸만 서운한 점만 말하고 부족한 점만 지적하면 남자는 결국 그 관계에서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투와 시선은 단지 연애와 결혼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 전체를 지배합니다. 늘 결핍에 집중하고 모자란 것만 보는 태도는 사랑도, 돈도, 행복도 멀어지게 합니다. 당신이 따뜻한 말을 건네면 그 따뜻함이 상대에게 비쳐 돌아옵니다. 말투 하나 바꾸는 것, 그게 어쩌면 관계를 살리고 당신 자신까지 바꾸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런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현실은 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데 말로만 괜찮다고 해선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현실은 그가 내가 바라는 그대로 해주지를 않으니 우리는 바라는 걸 그에게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람을 말하는 것과 남과 비교해서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좋은 사람인가를 겨루는 게임이 아닙니다. 당신이라서 좋다고 말해줄 수 있는 관계가 진짜 성숙한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랑은 결국 서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만큼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느낍니다. 그가 내 마음에 완벽히 들지 않듯 나 역시 그에게 완벽할 순 없습니다. 그러니 정답을 찾기보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그 사람도 비로소 당신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다시 느끼게 됩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존중이 다시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존중이 사랑을 다시 숨 쉬게 만듭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그는 더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를 보냅니다. 지금 뭐해요?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요? 처음엔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나를 많이 좋아하나 보다, 관심이 많구나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메시지들은 점점 의무로, 부담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체크받는 기분이야. 마치 연애가 아니라 숙제 같아. 그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그녀는 사랑하니까 자꾸 묻고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에게는 그 사랑이 숨 막히는 숙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웠습니다. 연락이 조금만 늦어져도
혹시 마음이 식은 걸까?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닐까?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짧은 답장이 오면 그 안에서 수십 가지 의미를 해석합니다. 이 말투 평소랑 달라 뭔가 있다. 그녀의 머릿속은 쉼 없이 돌아갑니다. 불안이 상상력을 먹잇감 삼아 커져가는 겁니다. 사랑은 그를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불안은 사실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쌓여있던 외로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녀는 계속 감정을 저한테 쏟아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서운하다, 힘들다, 외롭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연인이 아니라 그냥 감정 쓰레기통이 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같이 있는 게 점점 숨 막혔습니다. 이 말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상대가 지쳐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불안이 반복되면 상대 역시 방어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애정을 표현하는 대신 피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연락을 해도 아, 또 뭔가 물어보겠구나. 또 자길 사랑하냐고 확인하려 들겠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사랑을 유지하려 했던 행동이 오히려 사랑을 멀어지게 만드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게 바로 불안의 덫입니다. 그럼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반론이 떠오를 수도 있겠죠. 그럼 나는 표현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랑의 표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안에서 비롯된 표현은 상대에게 방어 심리를 자극할 뿐입니다. 중요한 건 나의 감정 상태를 먼저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불안 때문이라면 그 표현은 잠시 미뤄야 합니다. 사랑은 하루에 몇 번 문자를 주고받는지가 아니라 서로가 얼마나 편안하게 해주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서로에게 여유를 주면 애정이 돌아옵니다. 공간을 주면 관계는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혼 후 5년 만에 다시 연애를 시작했을 때 최경혜 씨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퇴근 후 혼자 먹던 밥상이 이제는 둘이 앉는 식탁이 되었고 휴대폰 속 메시지 알림 하나에도 가슴이 두근거렸죠. 오늘은 뭐 먹었어요? 퇴근했어요. 피곤하지 않아요? 그는 늘 다정했고 그녀의 외로웠던 마음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경혜 씨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꼭 잘해봐야지. 이 사랑은 놓치면 안 돼.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간절했던 걸까요? 조금만 연락이 늦어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왜 답이 없지? 혹시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걸까? 그녀의 하루는 그의 문자로 시작해 그의 답장으로 끝났습니다. 처음엔 귀엽다며 웃던 그도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요즘은 문자도 부담스럽다는 그의 말에 경혜 씨는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냥 좋아서 표현한 건데 왜 이게 부담이 될까? 그녀는 결국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상담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2주만 연락을 끊어보세요. 그 시간 동안 그가 아닌 나 자신에게 집중해보세요. 그 말은 마치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2주 동안 그에게 아무 연락도 하지 말라니 경혜 씨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 결국 그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처음 사흘은 지옥 같았습니다. 손에 휴대폰을 쥔 채로 읽지도 않은 메시지를 수십 번 다시 확인했습니다. 카톡창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혹시 내가 놓친 메시지가 있나?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4일째 되는 날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문득 햇살 좋은 오후 책을 펼쳤고 오랜만에 친구와 커피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니 언제부턴가 잃어버렸던 내 표정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잘 살고 있었잖아. 그녀는 그렇게 자신의 중심을 조금씩 되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일주일째 되는 날, 그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요즘 뭔가 달라졌네요. 그 한 문장에 경혜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가 먼저 연락한 것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내가 달라졌다는 걸 알아차린 거지. 더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서로를 숨 쉬게 해주는 일이라는 걸. 그가 떠날까 두려워 꽉 움켜쥘수록 오히려 사랑은 더 멀어졌다는 걸 지금의 최경혜 씨는 말합니다. 이제는 매일 연락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날 떠나도 나는 나답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애정 표현 자체에 질리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는 여자가 내가 없으면 못 살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관계에 질리고 떠나버린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누군가에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녀가 불안을 내려놓은 순간 관계의 공기마저 달라졌듯이 말이죠. 사랑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보다 나 자신을 먼저 아껴주는 것. 그녀는 이제 그 사실을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옆에 없어도 괜찮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오히려 상대는 더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사랑은 불안을 없애주는 약이 아닙니다. 그 불안을 함께 견디는 신뢰의 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당신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주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랑을 갈구하고 계신가요? 만약 후자라면 오늘부터는 그 사랑을 확인받으려 애쓰기보다 스스로를 먼저 채워보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그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 사랑도 천천히 다시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늘 맞춰줬는데 왜 그는 점점 멀어질까?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괜찮아요. 당신이 좋다면 나도 좋아요. 한두 번 들었을 땐 참 고맙고 배려 깊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이 매일 모든 상황에서 반복되자 남자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게 뭐야? 정말 아무거나 다 괜찮은 거야. 이런 질문을 던지기까지 그는 꽤 오랜 시간을 함께해왔습니다. 식사 메뉴도, 주말 약속도, 여행지 선택도 그녀는 항상 나는 괜찮아. 아무거나 당신이 정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편했습니다. 늘 자신에게 맞춰주는 사람, 갈등 없는 관계가 좋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무언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그냥 따라주는 게 당연한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했죠. 뭐가 좋은지, 뭘 원하는지 묻지도 않았고 그녀가 뭔가를 말해도 별로 귀 기울이지 않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내 옆에 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없는 것 같은 기분. 그녀는 존재감이 사라진 여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은 배려라고 배우고 자랍니다. 서로 맞춰야 오래간다. 싸우지 않으려면 양보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중년의 여성들은 갈등을 피하고자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고 그의 의견을 따라줍니다. 문제는 그 줄임이 어느 순간 자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의견이 분명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자기만의 취향이 있고 생각이 뚜렷한 사람에게 호기심이 생기고 매력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그녀는 너무나 맞춰주기만 했고 너무나 많이 참아왔습니다. 남자는 점점 권태로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늘 좋아요, 상관없어요 라고만 말하니까. 그녀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 어떤 삶을 꿈꾸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자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당신은 그냥 없는 사람 같아요. 너무 잔인한 말이지만 이 말 속엔 깊은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정말 잘해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니까 최대한 맞추고 싶었죠. 하지만 그렇게 맞추는 동안 정작 자기 자신을 잃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더 질리는 상황은 또 있습니다. 연애 초반 남자는 데이트 장소를 정하고 맛집을 찾아 소개합니다.
처음엔 그녀도 잘 따릅니다. 환하게 웃으며 역시 당신 센스 있어요라며 기분 좋은 칭찬을 건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말은 달라집니다. 아무데나 괜찮아요. 당신이 정해요. 남자는 그 말을 믿습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 여유가 없겠거니 이해하며 기꺼이 또 한 번 발벗고 나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녀는 매번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주말엔 드라이브 갈까요? 운전 오래 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럼 근처에 새로 생긴 해장국집 가볼까요? 국밥은 지난주에도 먹었잖아요. 다른 데 없어요? 남자는 그 순간 허탈함을 느낍니다. 아무 데나 괜찮다더니 결국 뭐든 싫다고 말하는구나. 그는 애써 정성을 다해 계획하고 제안하지만 그녀는 매번 어떤 식으로든 그 선택을 꺾습니다. 처음엔 그녀가 자신을 믿고 맡긴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선택의 수고스러움을 떠넘기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남자는 점차 리드하려는 마음을 잃어갑니다. 이 사람은 뭘 해도 만족하지 않을 거야라는 피로감이 쌓이고 그 피로는 결국 말 없는 거리감으로 바뀌어 갑니다. 여자는 말합니다. 요즘은 당신이 아무것도 같이 하자고 하지 않네요. 하지만 남자는 속으로 말합니다. 내가 뭘 해도 당신은 결국 싫다고 하잖아요. 이처럼 함께 선택하고 조율해야 하는 관계에서 늘 한 사람만이 방향을 제시하고 다른 한 사람은 묵묵히 거절만 할 때 그 관계는 균형을 잃습니다. 끊임없이 주도하던 사람은 결국 지치고 거절하던 사람은 언젠가 상대의 침묵 앞에 외로움을 느낍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헌신이 아닙니다. 관계는 둘의 중심이 함께 서 있어야 버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비워지면 언젠가는 관계 전체가 무너지고 말죠. 당신은 요즘 스스로를 얼마나 존중하고 계신가요?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 그를 위해 또는 아이들을 위해 배려하며 나는 이게 좋아요라고 말한 적 최근에 언제 있으셨나요? 상대의 말에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라고 답하기 전에 내 생각은 이래요라고 솔직하게 표현한 순간 최근에 있으셨나요? 이건 단순히 고집을 부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를 상대에게 보여주고 나누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너를 위해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싸우는 것보단 맞춰주는 게 낫지 않나요? 맞습니다. 싸움은 서로를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자신을 지우다 보면 결국 상대의 마음속에서도 존재감 없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싸움은 오히려 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면 늘 조용한 관계는 어쩌면 사랑의 감정이 사라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표현하세요. 난 이 노래가 좋아. 오늘은 내가 고르고 싶어. 이건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 짧은 말들이 쌓이면 당신의 존재감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존재감이 사랑을 지탱하는 진짜 힘이 됩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왜 서운함으로 변할까? 사랑을 하면 표현하고 싶어집니다. 보고 싶다, 서운하다, 왜 연락이 없어? 이런 말들이 자꾸 입 밖으로 새어나오죠. 그녀도 그랬습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그걸 솔직함이라고 믿었습니다. 참으면 병되어 마음에 있는 말은 해야 건강한 거죠. 그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입장에서 그 감정은 달랐습니다. 처음엔 그녀가 사랑스럽고 섬세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빠, 나 서운해. 그 말 한두 번은 귀엽고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 말이 3번, 4번, 5번 반복되자 남자는 점점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라는 반성보다는 왜 이렇게 힘들지라는 피로감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 속마음은 점점 무게가 되어 그의 어깨에 부담으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그에게 진심이었습니다. 확인받고 싶었고 가까워지고 싶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 표현의 양과 타이밍이었습니다. 사랑은 무조건 감정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상대가 받을 수 있을 만큼 나누는 것임을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은 마음을 표현한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늘 비난받고 원망의 대상이 되는 느낌을 받게 되죠. 아내는 대화만 하면 늘 서운함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오빠는 왜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거야? 언제나 나를 도와주지 않아. 그녀는 자신의 고단함을 말하고 싶었지만 계속해서 피해자의 자리에 머무르며 상대를 가해자로 만드는 순간 남편은 점차 지쳐갑니다. 아내는 말만 하면 불평, 불만이 가득해요. 저에게 서운한 점, 동네 아주머니 험담, 시어머니 흉까지 누구 하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는 결국엔 나는 집에서 당신만 기다리고 당신밖에 없잖아라고 말하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점점 아내를 선택한 제 선택이 잘못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불만은 상대의 마음을 이해받지 못한 채 쌓이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가 말문을 닫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이겁니다. 나는 솔직했을 뿐인데 왜 문제가 돼? 하지만 진짜 솔직함은 감정의 홍수가 아니라 상대의 입장도 고려한 대화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마다 곧바로 말로 풀어내기보단 먼저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서운한 이유가 정말 그 사람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기대한 방식대로 반응해주지 않아서일까? 이렇게 한 번만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서운한 감정은 훨씬 더 건강한 대화의 언어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표현할 땐 상대를 비난하듯이 너로 시작하는 대신 나는 이런 마음이야 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연락이 없는 그에게 왜 연락 안 했어?가 아니라 나는 당신 목소리를 들으면 괜히 마음이 놓여요. 오빠 목소리가 듣고 싶더라.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방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느낍니다. 이렇게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나의 감정을 먼저 말하는 화법으로 말하는 방식으로 바뀌면 관계 안에서 감정은 짐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신뢰를 쌓는 도구가 됩니다.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감정을 참으라는 건가요? 그게 더 힘들어요. 맞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고통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참는 것과 조절하는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조절은 포기가 아니라 관계의 온도를 지키는 노력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멀어질까봐 두렵고, 침묵하면 오히려 오해가 쌓일 것 같아 불안하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관계를 오래 지켜낸 사람들은 가끔은 말을 줄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말보다 표정과 분위기, 기다림과 배려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잠시 서운하다는 말을 멈추고 그 사람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그 순간, 오히려 그는 더 가까이 다가올 겁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감정이 상대를 위한 이해로 바뀔 때 비로소 사랑은 단단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사람이 진짜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 곁에 있는데도 마음이 닿지 않을 때입니다. 그녀는 늘 함께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밥을 차리고 저녁이면 빨래를 개고 남편의 옷장을 미리 열어 출근 준비까지 챙겼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따뜻함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합니다. 우린 같은 집에서 매일 붙어 살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난 늘 혼자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건 단순히 감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무관심이 만든 깊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녀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아이들 챙기고 집안일 다 하고 할 만큼 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그녀는 정말 할 만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행동이 아니라 말의 온도였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둘은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봅니다.
하루 종일 대화 한마디 없이 지나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우린 이제 말 안 해도 다 알잖아.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이미 대화를 포기해버린 마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관계는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천천히 말라갑니다. 그리고 그 마름은 무관심이라는 모래바람이 되어 서로의 마음에 쌓여가죠. 남자는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짧은 한숨, 무표정한 얼굴, 괜찮아라는 건조한 대답들. 그건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을 해도 소용없을 거란 단념의 표현이고, 이제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된 겁니다. 내가 뭘 느끼든 저 사람은 관심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쌓이면 이제는 말하고 싶지도 표현하고 싶지도 않아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남자는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합니다. 사람은 말로만 멀어지지 않습니다. 무관심, 무표정, 무대응, 그 작은 신호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날은 마음마저 다치게 됩니다. 이젠 말하지 않아요. 어차피 못 알아들을 테니까요. 그 말 속에는 원망도, 기대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친 겁니다. 더는 마음을 내어줄 이유조차 느끼지 못하게 된 거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건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서로가 그냥 그렇게 존재하는 데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매일 밥을 차리는 것보다 하루 한 번 눈을 마주치고 오늘 어땠어? 하고 묻는 말. 그게 사랑입니다. 한 부부 상담에서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와도 아내는 본 척만 척해요. 눈도 안 마주치고 인사도 없고 어떤 하루를 보냈든 관심도 없어요. 밖에서 고생해서 돈 벌어 와봐야 아내가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아요. 별것 아닌 일에도 짜증만 부리는데 이런 여자를 위해 내가 그 고생을 해야 하나. 그냥 같은 집에 사는 하숙생이 된 기분입니다. 그가 느낀 건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 존재의 부정이었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무관심과 부정적 말만 듣게 되면 남성은 자존감이 떨어지고 무력감을 느끼며 결국 관계에서 멀어진다고 말합니다. 감사와 공감 없이 불평과 비난만 가득한 환경에서 애정은 금방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에 아내는 크게 놀랐습니다. 곁에서 잘 챙겨줬다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준 건 아무 간섭하지 않는 편안함이 아니라 무심함이라는 이름의 거리감이었다는 거요.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집에 돌아왔는데 누군가가 당신을 향해 눈을 맞추며 말합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사람은 봐주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존재를 확인해주는 말 한마디, 눈길 하나가 마음을 움직이게 하죠. 반대로 계속해서 무관심이 반복되면 관계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가버립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남편이 계속 관심받고 싶어하는 유치한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중년이 되면 그 어떤 말보다 존재를 인정받는 느낌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퇴근 후에 그의 눈을 마주치고 인사 한마디 건네보세요. 오늘 고생했어요. 당신 얼굴 보니까 좋다. 그 짧은 말이 마음의 온도를 바꿉니다. 남자는 큰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나를 봐주는 눈빛, 존재를 인정해주는 말, 그 한마디가 오래된 침묵을 풀어냅니다. 이런 반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너무 어색해요. 괜찮습니다. 처음엔 서툴고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의 관심이 이어지고 그게 다시 대화로 이어지면 관계는 다시 따뜻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무관심은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그건 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보다 더 외로운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눈빛 하나, 말 한마디,
그 짧은 표현이 상대를 다시 연인으로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오늘 어땠어? 라는 한마디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남자들이 처음엔 좋았는데 라고 말하게 되는 5가지 질리는 여자 유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5가지 여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사랑을 잘하고 싶었던 마음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녀들은 애정을 표현했고 상대를 아꼈고 관계를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무의식 중에 상대를 지치게 만들고 결국 사랑의 방향을 잃게 만든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사랑은 타고나는 감정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연습으로 키워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은 하루 3초의 배려, 작은 말투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꼭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괜찮아요 대신 난 이게 좋아요라고 말해보는 것.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대신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라고 말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관계 전체의 공기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사랑은 결국 내가 먼저 따뜻해질 때 상대도 천천히 따뜻해지는 과정입니다. 완벽한 연애는 없지만 마음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만이 더 나은 관계를 만듭니다. 당신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 남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힘을 믿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면을 꼭 확인하시고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소울담은 늘 당신 편입니다.